혹시 웹소설들 다들 많이 보시나요? 요즘 이제 웹소설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나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소설을 이제 인터넷으로 연재를 하는 걸 저희가 웹소설이라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편당으로 팔아갖고 이제 수익을 버는 게 이제 웹소설 시장이에요. 모바일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그 네이버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웹툰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처음 만든 용어거든요. 웹이랑 소설이랑 합쳐서 네이버 시리즈에서 이제 웹소설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이제 웹소설은 2013년도부터 수익이나 이런 것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100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웹소설이 이제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웹소설을 콘텐츠로 이제 2차 창작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뭐 드라마화라든지 영화화라든지 애니메이션화라든지 그다음에 오디오 드라마 이런 것도 요즘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에 올라오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이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증외상 센터라든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다들 이제 아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다음에 구름이 그린 달빛, 이런 것도 다 이제 국내 웹소설을 원작으로 이제 드라마화나 웹툰화까지 성공한 사례예요. 웹소설은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중국에서 좀 더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웹소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웹소설이 초창기에는 이제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아라나 뭐 네이버 같은 무료 연재 사이트에서 출판사들이 거기를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데서 무료로 연재를 해갖고 성적이 잘 나오면 출판사에서 막 연락이 와요. 그 연락이 와서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출판사를 찾고 계약을 해갖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를 넘어가는 경우가 한 3년 전까지는 이제 3, 4년 전까지는 되게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도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되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이제 플랫폼이랑 손을 잡고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무료 연재를 하고 출판사의 컨택을 받고 그 작품이 잘 되면 유료 시장에서도 잘 됐는데, 요즘은 이제 출판 구조라든지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해갖고 예전처럼 그렇게 무료 사이트에서만 연재를 해갖고는 사실은 작품이 잘 돼도 그 출간을 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웹소설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300군데 정도 돼요. 소위 말하는 괜찮은 웹소설 출판사도 있지만 이제 웹소설 그 출판사 자체가 시장 문턱이 또 낮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출판사를 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반이 안 잡힌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서가 이상한 곳, 이런 출판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기성들은 계약서라든지 출판사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여기는 좀 괜찮은 곳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신인 작가님들은 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무료 사이트에서 내 작품을 올렸는데 처음 보는 출판사가 나한테 출간 제의를 해요. 근데 그런 신생 출판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오면 일단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에 계약을 하셔갖고 고생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웹소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지, 그러니까 책 형식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를 갈 건지 리디북스를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출판사 선택의 폭이 되게 달라요. 장르에 따라서도 출판사가 조금씩 다르고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가 되게 우세한 장르고, 문피아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 장르가 되게 우세한 장르고, 작가님은 로맨스를 쓰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로맨스 작품을 문피아에 딱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남자 독자들밖에 없어요. 남자 독자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로맨스에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이제 그 작품은 성적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잘 쓴 것과 못 쓴 것에 상관없이 성적이 안 나와요. 왜냐면 독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 작품은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연재를 할 경우에는 여자 독자님들이 많으니까 또 여자 독자님들은 로맨스를 많이 봐주시겠죠. 그럼 연재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조차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4월 5일 날 이제 개강을 하고 12주차 정도 강의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웹소설 강의랑 이제 차이점, 차별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원고를 보내고 피드백을 이제 그 강사님이 해주시거나 이러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작가는 글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주면은 사실 책 한 2권 정도는 쓸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왜냐면 웹소설 작가는 한 달에 1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책을 써야 생계 유지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한 2권 반 정도를 썼거든요. 이제 일정이 좀 많아갖고 꾸준히 이제 집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일단 1번이고,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웹소설을 집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웹소설 플랫폼이 무엇이 있고, 장르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서를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계약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계약서 갖고 장난을 치시는 출판사도 조금은 있어요. 이 말장난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많이 봐드리고 도와드려요. 사실 혼자 이게 소설을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가들은 막 그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그 공유하는 시트 같은 걸로 이제 작업 일자, 뭐 일지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내가 이제 오늘 한 화를 썼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이 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그냥 뭐 원고를 보여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사람 한 화 썼구나, 몇 화 썼구나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체크 비교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매일매일 웹소설을 어느 정도 집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품을 당연히 웹소설 읽어보고 이런 작품을 읽었다 이런 피드백 같은 것도 당연히 공유를 하고요. 왜냐면 웹소설을 관심은 있는데 웹소설이 뭔지는 아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웹소설을 쓰겠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작품이 됐든 두 작품이 됐든 웹소설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읽은 웹소설도 이제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일정이 만약에 되고 코로나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이제 기다리면 무료라든지 아니면 매월무라든지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는 사무실 같이 쓰시는 작가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네이버에서 1위 하시고 이런 작가님들 모셔갖고 간단하게라도 특강 같은 거 진행할 수 있으면은 진행을 생각 중이에요. 코로나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웹소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강의 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막 작가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망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많이 드는 건데 캘린더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은 달력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인 달력. 근데 웹소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말쯤 되면 이제 단톡방에 그게 올라와요. 캘린더 올라왔어요. 이러면 이제 그게 달력이 아니라 출간 일정을 만들어 놓은 거를 캘린더라고 하거든요. 그 리디북스라든지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이제 이번 달에 이런 작품 출간해요라는 거를 달력처럼 만들어서 올려요. 다양한 용어들,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들었을 기다무, 매열무, 그다음에 뭐 도견 이런 거. 기다무는 이제 기다리면 무료의 줄임말이고, 도견은 이제 독점연재의 줄임말이고, 매열무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시 무료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워요. 실제로 그리고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되게 많이 배우고요. 이제 계약서도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계약서라서 법적으로 막 문제가 있는 이런 계약서는 아니고 이제 가상의 계약서, 웹소설 계약서와 최대한 비슷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도장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20군데 넘게 출판사 계약서를
찍어봤고, 그리고 더 많은 계약서를 실제로 받고, 다른 출판사에서 작업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계약서 이 조항은 작가한테는 불리한 거다 이래서 실제로 계약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계약서를 바꾸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련돼서는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리디북스라든지 카카오페이지라든지 조아라, 문피아 이런 플랫폼들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웹소설이 시장이 되게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프로모션 하나가 이렇게 뜨면은 그거를 빨리빨리 좀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작년이랑 올해랑 또 웹소설 시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리뷰 과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빡빡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몇 화 정도 읽었고 이거는 어떤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거는 이제 저희 작가들끼리 이제 사용하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작업을 했다, 다른 작가님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보고 서로 이렇게 약간 동기부여 같은 거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제 집필을 진행을 할 때 저 스프레드 시트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한 올해 6년 차? 7년 차 정도 되는 이제 웹소설 작가예요. 거의 웹소설 초창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책으로 된 완결 작품이 한 11종 있고, 그다음에 유료연재 같은 경우에는 5작품 정도 이제 유료연재 경험이 있고 진행 중이에요. 브런치에 이제 테린이라는 필명으로 웹소설 관련해서 글 같은 거 이제 업로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도 이제 3작품 정도 냈고, 판타지도 지금 400화 가까이 연재 중이거든요. BL 장르도 출간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런칭하는 건 이제 로맨스 판타지.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무협도 좀 관심이 있어갖고 무협 작품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의 웬만한 장르는 다 쓸 수 있어요. 웹소설이랑 일반 소설의 차이점은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으로는 출간을 하지 않아요. 외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소설들을 말해요. 물론 종이책을 출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종이책에 대한 수익은 거의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책 계약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장르 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아침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를 약간 소설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수가 되게 기본적으로 길고요. 그리고 일연재 100원씩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설처럼 책 단위로 출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A4 용지 4장에서 5장 정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5화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 권으로 잡아요. 책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은 25화 정도를 한 권 분량으로 생각을 해요. 한 화가 A4 용지 한 4장에서 5장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5화니까 거의 한 120장, 뭐 140장, 50장 이 정도 돼요. 한 달이 5주잖아요. 그랬을 때 주 5일 일을 했을 때 하루에 한 화씩 썼을 때 25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웹소설은 무조건 출판사와 계약을 해야 유료 연재가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시리즈나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개인 단위로도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돈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의 문제도 있어갖고 출판사나 회사를 끼지 않은 작품은 거의 들어갈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대형 출판사가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 작품을 보내는 거랑 개인이 보내는 거랑 아무래도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밀리거나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표지라든지 교정교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외부로 전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이 하게 되면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 제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끼는 이유는 작가가 원고에만 집중을 하게끔 출판사를 끼는 이유예요. 대신에 계약을 할 때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판사가 일정 이제 비용을 가져가요. 출판사가 이제 출판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투고 사이트나 이제 투고 이메일 같은 거 열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일정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완결된 원고만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다가 이제 원고를 보내갖고 이제 계약을 하기도 해요. 무료 사이트에서 이제 올려갖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를 컨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작가가 스스로 원고를 연재를 하지 않고 원고를 집필해서 그걸 이제 출판사에 보낼 경우에는 이제 투고라고 하거든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이제 출판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완결까지 다 집필을 한 다음에 이제 투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제 출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일러스트 작업하고 이런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한 전체 원고의 한 3분의 1 정도 분량만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 정도만 받아요. 그럼 그 정도 집필을 해서 이제 출판사에 보내요. 출판사에 보낼 때도 한 군데에 보내지 않고요. 한 20군데? 거의 많이 넣으면 한 30군데를 그냥 한꺼번에 스팸 메일처럼 다 이렇게 보내도 돼요. 그렇게 보내서 그 중에서 뭐 10군데가 답장이 왔다 이러면 제일 가고 싶었던 출판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 위주로 이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해요. 저희 강의에서도 웹소설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갖고 실제로 이제 작가들처럼 이렇게 원고 집필을 하는 이유가 성실함 때문이에요. 왜냐면 웹소설 작가를 하려면 저는 1번이 무조건 성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작가님들 이제 막 비슷하게 한 1년, 2년 차 시작하시는 작가님들한테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업계의 유일한 장점은 꾸준하고 오래 버티고 길고 가늘게 간 사람이 꼭 이기게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업계에서 한 작품 내고 90%? 한 90%는 좀 그런가? 한 70%의 작가님들이 한 작품 내고 사라져요. 한 3년 지나면 내 주변에 10명이 있었으면 그 중에 8명, 7명은 다 사라지고 다른 일을 하거든요. 뭐 돈이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데 그걸 버티고 계속 하시는 분은 정말로 뭐라도 돼요. 어떻게든 돼요. 아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정도를 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 런칭을 하셔갖고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작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재능이 있는 작가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웹소설 쪽에 센스와 재능이 있어도 안 쓰시면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1번은 웹소설을 일단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는데 그냥 이거 재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좋아할까? 왜 이 장면이 재밌고 왜 이 작품은 독자들이 재밌게 보는가?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겸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요. 대신에 좀 힘들긴 해요. 일정도 힘들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작가 생활을 계속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장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5화 정도 되면 그냥 무료 연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5화 정도 되면 그냥 저는 무조건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3화 정도를 한꺼번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라이브 연재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비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웹소설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작품이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독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한 달에 한 권 정도 쓴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권을 비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가면 한 달 동안 수익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준비한 작품이 망하면 또 한 달을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5화를 쌓는 데는 한 손이 빠르면 일주일? 한 3, 4일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연재를 직접 해서 부딪혀보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팔릴 것 같다 싶으면 계속 연재를 하시고 안 되면 이제 빨리 접고. 근데 작품을 접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기성 작가님들도 작품을 많이 접어요. 이제 원고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게 모바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이책을 보시면은 이제 지문량이 굉장히 많고 대사가 좀 적은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웹소설은 오히려 좀 거꾸로 물론 이것도 장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유료 연재가 되는 작품에 한해서는 지문이 조금 적고 대사를 좀 많이 집어넣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 드라마 보듯이 이제
예를 들면은 다음화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5천자 끝에 마지막에 다음화 결제를 유도할 수 있게끔 뒷내용을 계속 궁금하게 이렇게 짜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화의 기승전결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웹소설 작법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이거 작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주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버시는 10만 원 치킨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정말 억씩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작가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웹소설 작가는 수익이 보장되는 직업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작가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건 냉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12시간 정도 글을 씁니다. 근데 보통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8시간? 7시간 정도는 그래도 직장인이랑 똑같이 글을 쓰세요. 한 화를 완성하는데 막 10시간씩 이건 작가마다 다르긴 한데, 한 화를 완성하는데 한 10시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막 괴로워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웹소설이 어떻게 출간을 되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보통 웹소설이 그 0에서 시작을 한다고 봤을 때 한 작품이 출간이 되고 수익이 나기까지 모든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이 됐을 때 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선인세를 받지만 선인세를 받아도 첫 수익이 들어오는 데는 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게 첫 작품을 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텀 없이 계속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수익 사이클이 돌아야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자리를 최대한 빨리 잡으려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이제 조금 처음에 첫 시작할 때 조금 고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작가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에피소드 단위로 짜는 편이에요. 에피소드 단위로 이제 순서만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을 구성만 해놓고 이게 워낙 장편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짜놓고 갈 수는 없어서 그때그때 시간을 내갖고 좀 틈틈이 뒷내용 구상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쓰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완결까지 구상을 하는 건 좋은데 처음이랑 끝만 정해놓고 가시는 게 작가님들이 작업을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엔딩까지 정해놓고 이 엔딩대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이제 재능이 있는 거지만 제가 본 90%의 작가님들은 중간에 다 산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시나리오 시놉시스를 아무리 꼼꼼하게 짜놔도 막상 집필을 하게 되면 뭔가 얘기가 달라지고 막상 써보니까 이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면서 수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빡빡하게 짜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보다 이제 더 글을 많이 쓰신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작가의 숙명이니까 즐기라고. 즐겨야 한다. 그 수익이 들쑥날쑥한 것도 다 즐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전 이제 글 쓰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루틴을 만들어요.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커피나 이런 거를 다 두고 이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럼 다음날에 와서 사무실 자리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고 준비하고 뭐 4시까지는 뭐를 끝내고 7시까지는 뭐를 끝내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런 루틴을 계속 정해요. 그래서 4시까지 한 편을 써야 되는데 못 썼다 이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해갖고 한 편을 쓰고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